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급종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전태진 파트너,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임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VR가 발동되고 그리고 제약 관련한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입니다. 녹십자 오늘 꽉 채운 장대 양봉을 보여주면서 9%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태진 파트너님,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 이렇게 올라올 때 막 많이 회자됐던 종목이 아닌데 녹십자가 조용히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존재감을 부각해주고 있거든요. 한미약품과의 또 협업에 대한 기대까지 오늘 뉴스가 전해졌는데 녹십자에 대한 매력도 매수와 매도 안에서 어떤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매수를 누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의견에는 대부분의 의견들이 다 같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성장주이고 성장주의 대표적인 그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보면 물론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어떤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제를 깔아놓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할 거라는 그 사실들이 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에 말고도 이제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훈풍으로 다가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 제약바이오 섹터 말씀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실제로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가 개별적인 기술 이전 관련된 모멘텀이 남아있는 종목들, 세 번째가 이제 FDA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녹십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분기 영업이익도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약품과의 그 어떤 협업, 그리고 이제 그 파브리병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임상 시험 계획을 미국 FDA에 신청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10% 가까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2022년 3월 고점을 찍은 이후로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아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의 수급도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섹터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여기에 또 녹십자도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녹십자는 이제 시작입니까? 그렇죠. 저는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와 주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다가 뭐 면역 항암제, ADC, 뭐 카티 치료제, 뭐 그 유전자 가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이런 실적적인 부분하고 이제 FDA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면 이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형주 단에서 이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좀 살아가 준다고 한다면 그 외의 종목들도 같이 좀 파생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중심에 있었던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쉴 때 그래도 여전히 투심은 이어지면서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올라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십자 매수 의견 매력도 높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종목 사이렌 울리고 있는 실시간 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슈월센터 연결해 봅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츠웨이 스튜디오가 조금 전 상방 VR가 발동됐고요. 한시정에는 파롯, 오브젠, 포인트 모바일, 그리고 나래 나노텍이 상방 VR 발동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들이 VR가 많이 발동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VR 특징도 통해서 시장 분위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종목은 파마 리서치입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면서 11시를 앞두고 상방 VR가 발동,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뷰티스킨과 CNC 인터내셔널, 실리콘트, 또 VT 등도 장중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뷰티스킨이 12.9%, 파마 리서치 11%, 케어덴이 7%, CNC 인터내셔널이 6%, 실리콘트도 5%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VI 특징주는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보존 제약은 지난 화요일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을 경피투여제제, 즉 약물을 피부에 부착해 전달되도록 하는 제제로 개발한다고 밝히면서 급등했는데요. 수요일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시와 11시 두 번의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19%까지 급등한 후 현재도 1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한편 경피투여제제를 함께 개발하는 아이큐어는 2%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좀 더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는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인급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쥬란으로 유명한 회사죠. 파마리서치가 오늘 11%의 급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 뭐 짬라이브라든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리쥬란의 애호가 네, 제가 뭐 파마리서치 실적에도 한몫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11%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미용 관련해서 지금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파마리서치의 오늘 장대 양봉은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긍정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 긍정 시그널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까지 계속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좀 살펴본다 하면은 전년 대비보다는 굉장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심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뭐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제품 생산을 좀 판매하는 업체긴 한데 오늘의 그 상승 요인 포인트를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의약품과 화장품 그리고 의료기기 쪽의 수출이 좀 증가한 것이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발표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24년 상반기 그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 대한 수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화장품 관련된 미용과 의료기기, 그 피부 미용 관련된 기기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러한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금리 인하 시기와도 좀 잘 맞물리게 된다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반기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에 대한 그 의견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튜링 바이오를 좀 인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AI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나중에 좀 사업 다각화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추후에는 AI 그 헬스케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확장되게 된다 한다면은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뭐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그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 미국 쪽이나 이런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매각설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매각설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물론 이제 사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좀 입장을 발표하긴 했지만은 충분히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네.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점을 봤을 때는 모멘텀이 너무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매우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급등을 하긴 했지만은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요즘 화장품주들은 그래도 속속 반등을 줬던 반면에 미용 의료기기라고 불리는 쪽은 다들 좀 힘이 그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파마 리서치만 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반적인 투심도 같이 챙겨야 되나요? 일단 저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일단 그 외적으로 많이 부각을 받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매각설 때문에 한번 포인트가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매각설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게 되면은 연이어 계속 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는 추후에는 M&A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잘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 자체적인 모멘텀 플러스 이것이 전반적인 투심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파마 리서치 전고점 돌파, 매수에 대한 의견 또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급종 또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애플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BH 살펴볼게요. BH가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2.7%대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전태진 파트너님 오늘 실적 발표 내용을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지난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이제 313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는 22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공시가 나온 내용이죠. 네.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4,685억 원으로 53%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은 상당히 호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사의 이 아이폰 15 생산 차질하고 신모델 일부 조기 생산으로 인한 비수기임에도 어쨌든 지금 물량이 좀 증가하고 실적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물론 애플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아이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폴더블 폰 시장 그 진출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대표적인 아이폰 수혜주인 이 BH 가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실 텐데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왜요? 들어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순환매되는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난 어떻게 보면 전방산업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쪽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기보다는 그냥 HBM이면 HBM 쪽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주도주였다면 그냥 그렇게 움직이고, 뭐 오늘 면역항암제가 떴으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올리고, 최근에 그 개별 테마나 이제 이슈에 따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큰 반영을 할지는 좀 의구심이 네. 있어요. 다만 이 가격적인 메리트에 있어서는 충분히 매수는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충분히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이 나와줬기 때문에 박스권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25,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네. 수익을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나는 별론데 살려는 분들은 사세요 느낌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수급 쏠림에 대한 종목들을 좀 더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이제 이 BH라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애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려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근데 거예요.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한다라는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좀 시사가 나온다면 그래도 주가의 모멘텀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5,000원 가격대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아.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단기적 변동성을 활용해서 가져가시는 방법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 가능한 가격대는 맞기는 하나 애플에 있어서 조금 더 모멘텀적인 언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네. 것이 좋겠다로 BH에 대한 진단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매수 버튼은 아닌 거네요, 일단은. 네. BH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만나볼까요? 오늘도 이 테마 안에서 물류 테마가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좀 변동성이 크죠. KCTC 살펴봅니다. 쿠팡 관련한 종목 안에서 가장 또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인데 아무래도 테마다 보니 윗꼬리 전문이기도 해요. 네, 오늘도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 테마가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그리고 이제 팀F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팀F 사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대금 지원에 대해서 이게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다 지급을 해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지금 현재 판매사의 대금 지원의 경우에는 5월분에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6월, 7월분에 가지고 좀 확인했을 때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그 내용들이 끝나지 않고 좀 더 그 계속 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이슈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KCTC의 경우에는 쿠팡과 물류창고 업무 제휴를 맺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네. 쿠팡을 통해서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굉장히 좀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상승세의 경우에는 그 위메프에 대해서 뭐 알테시 측의 그 이커머스 매각 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위메프를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다라는 맞아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게 만약에 추후에 이커머스 쪽에 중국 이커머스 쪽에 매각을 하게 된다면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약간 노이즈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한 요인이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요인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진다 하면은 결국은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추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매도를 좀 어느 정도 매도? 해보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있고 이번 일로 뭐 쿠팡 판매사들에 대해서 입점사들이 쿠팡의 판매사들의 입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쿠팡 쪽에 판매사분들이 이제 입점을 할 때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결국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탈피를 한다면은 쿠팡 쪽의 입점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KCTC의 경우에는 뭐 쿠팡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좀 수치로 따져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테마로. 결국 기대감으로 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좀 보유하셨던 구간에서 많이 상승을 했다면은 비중 축소 아니면은 매도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에 대한 의견. 아무래도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급등했을 때는 좀 덜어냈다가 다시 한번 좀 더 지켜보자. KCTC는 매도 버튼을 눌러주셨네요. 자, 이제 틈새 하이라이트 타임이죠. 두 분의 임급종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태진 파트너는 과연 어떤 종목을 후보로 제시를 해주실지 바로 60초 들어갈게요. 네, 저는 흥하해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앵커님이랑 할 때 흥하해운 하면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맞아요.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네, 그걸 한 번 더 노려보자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이 휴전 협상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하마스 1인자가 이제 이란에서 사망했다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사건에 이스라엘이 관여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쨌든 추후 기사를 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마스나 이란 쪽에서는 연관이 돼 있다라고 기정사실화를 했고 여기에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게 되면 해운주가 또 한 번 시세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어차피 지금 계속 이제 주요 선사들이 홍해 노선을 포기하고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면 어쨌든 우회 항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해운주에는 당연히 더 큰 운임 상승에 대한 그 수혜를 입을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하마스가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서 한번 끝! 모멘텀. 네. 여기까지. 네, 어제는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움직였는데 오늘은 또 흥하해운이 움직이고 있는데 말씀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중동 리스크의 테마 안에서 흥하해운을 짚어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반종민 소장의 종목 60초 잘 지켜야 되는 거 보셨죠? 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화장품 제조업체인 마녀공장을 가져왔고요. 이 마녀공장에 대해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따른 전망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클렌징과 스킨케어 쪽의 매출이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해외 쪽의 팔로도 나중에 추후에 개최하게 된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사업적인 구조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내수와 수출이 온오프라인 중심으로 각각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좀 쏠리지 않고 좀 균형을 잘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쪽에 대해서는 아마존 클렌징 부분에서 분위기를 좀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 2분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채널 확대에 따른 국내외 점유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상당합니다. 그리고 미국 코스트코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해보자. 좋군요. 네, 마녀공장까지 화장품주의 반등 탄력 더 동참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하해운 마녀공장 임급종 후보로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전태진 파트너 그리고 반종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